안녕하세요. 뇌피소들과 입소문TV입니다. 겨울정원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번 주는 정말 나온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겨울이가 엄마 때문에 집에 자주 들른다는 이야기와 추미나가 겨울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정도가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이어질 만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 리뷰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 주 겨울정원 이야기는 패스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뭐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 겨울정원 이야기가 또 별게 없더라도 그래도 다음 주는 패스하지 않을게요. 이번 주 9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잠든 사이보다는 아픈 사이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지만 동명의 영화와 드라마의 제목을 따서 살짝 멋을 부려봤습니다. 드라마도 재미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더 기억에 남는데요. 누군가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세상은 열심히 굴러가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옆에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NICU에서 신생아를 돌보던 간호사는 어깨에는 파스,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죠. 여러 아기들을 안아주느라 관절 여기저기에 무리가 온 모습이었는데요. 율제병원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원이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공을 간호사들에게 돌렸는데요. 진짜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23시간 55분 동안 아기를 돌봐준 간호사라는 이야기.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반대로 현실에서 간호사분들의 노고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연재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장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인물 소개를 읊어줬던 흉부외과 전공의 2년차 심창민이었죠. 연재민은 교통사고로 실려왔던 환자가 궁금해서 병동에 올라왔는데요. 환자와 보호자는 수술을 해준 준환이와 익준이에게만 감사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재민은 그 이야기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있다가지. 심창민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잘 해준 덕분에 환자가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막 하려는 차에 연재민은 이미 병실을 나가고 없었죠.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인가? 그런데 그도 그럴만 했던 것이 준환이마저도 이 환자의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했었죠. 심장과 폐에 모두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봉광현이 심낭천자와 흉관삽입을 신속하게 해낼 수 없었다면 이 환자는 수술방에 올라오기도 전에 사망하고 말았을 테죠. 그 과정을 모두 옆에서 지켜본 연재민이었기에 그 섭섭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신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준이와 간이식 짝꿍이라는 신희성 교수는 율제병원 최고의 복부 판독 전문가였죠. 지금까지 익준이의 간 이식 수술 장면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간 이식 중에 복부 초음파를 봐주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익준이의 짝꿍이라고 할 정도로 이식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급하게 잡힌 수술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다 말고 고속버스를 돌려서 돌아오셨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농담 안 하기로 했죠. 또 드라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리뷰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 전에 신희성 교수님은 부산에 내려가다 기사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휴게소에서 내려서 콜택시를 불러서 율제병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진심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낫게 하는 데는 실력 좋은 한 명의 의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병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할 때가 있겠죠.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받는 관심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시리에 빠진 연재민에게 광현이는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줄 테니까 섭섭한 거 다 풀고 빨리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죠.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 같아요. 광현이는 섭섭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죠. 결과가 좋으면 덩달아 좋은 것이라는 말에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무사히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공치사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신희성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탁구 복식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고속도로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돌아온 이유는 오래 봐왔던 환자를 위해서였죠. 아직 어린 연재민은 주변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게 필요해 보이지만 봉광현과 신희성은 이미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지가 된 것 같죠.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초라하게 보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뵙죠.